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세법 손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리 TV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과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그리고 이상한 주식. 자, 벌써 그죠? 엊그저께가 저 벚꽃 피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혹독하게 더웠어요. 뭐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요. 어쨌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어쨌든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마지막 4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제는 뭐 지쳐서 아직 언제나 좋아질까 주식장이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곧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요 굳이 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좀 보셨을 겁니다. 그 드라마에요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이젠 내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발 그만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다가 다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요? 바로 인터벌 없이 바로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2024년 세계 지수 상승률을 봤어요. 기간은요, 올해 24년 1월 1일부터요, 9월 30일, 그러니까 지난 말일까지 9월 30일까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만이 몇 퍼센트 갔냐면요, 대만이 27%가 올랐고요, 홍콩이요 24%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가요 24%. 6일 만에 주가 급등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미국 나스닥 20%고요. 인도가 17.5%, 그리고 독일이 16%고요. 베트남도 1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도어 국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요 13.5%가 올랐습니다. 자, 올해 1월 1일부터요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13% 올랐고요. 영국 7%. 영국은 왜 이래? 자, 유로존 쪽, 그 영국이나 그리고 또 프랑스 이쪽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률이 거의 2명에 1명 정도로 실업자니까 전국적으로 폭동도 일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다 이런데, 자, 코스피는 올해 1월 1일부터요, 9월 30일까지 통계내 보니까요, 마이너스 2.3%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1.6%, 기가 막혀갖고. 자,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7.7% 빠졌네요. 스위프트라고요. 어쨌든 달러 결제 자체를 막아버렸잖아요. 그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서방 국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 되게 좀 러시아가 경제가 어렵냐?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 보면요,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요, 높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3%가 넘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입니까? 지금 왜 그럽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오프닝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오징어 게임에서 그 명대사, 깐부 할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자, 지난주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최근 기사입니다. 10월달.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실까요? 미국으로 주식 이민 700만 명 넘었다. 그리고 한국경제TV입니다. 너도 나도 투자 이민, 활력 잃은 증시 원인. 그리고 이쪽에 동학개미 박스피에 지쳤다.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의 ETF 매수. 여러분, 박스피가 최근에 박스피가 아니고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몇 년이냐면 15년 동안 계속 박스피였습니다. 넓게 보자라면 15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요 기사를 하나하나 예,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자, 단독 기사입니다. 개미군단 대이동. 국장 탈출. 국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을 국장이라고 그래요. 700만 명 이민 갔다는데 미국으로 주식 이민 700만 명. 자, 이 개미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 미국으로.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보실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급증하는 해외 주식 투자자인데, 자, 여기 좀 봅시다. 위기의 코스피. 지지부진 코스피, 금투세 불안 겹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단 다 주고, 이런 얘기죠. 그죠? 서학개미 3년 새 122만 명이 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말에, 올해 연말까지 가면 이 상태면 1000만 명 넘을 듯.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저기 그래프 보이시죠? 자, 급증하는 해외 주식 투자 단위는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588만 명, 634만 명, 659만 명, 71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연말에는 1000만 명까지 된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 예,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쓰냐면 밑에 내가 박스를 쳤는데요. 달러로 매수 매도한 투자자 수 9개 증권사 합산한 겁니다. 자료를 누가 이거를 냈느냐?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바로 김현정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내놓고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요. 좀 아이러니하죠. 예, 제발 그만해. 예.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내용은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미국으로 주식 이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요. 지속되는 국내 중심 부진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이건 제가 7년 전부터 이런 건 뭐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금투세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불확실성, 올해 해외 주식 투자자가 이미 전년보다 50만 명 늘어난 710만 명. 밑에 보겠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어떻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장을 탈출하고 미국으로 이민하는 개인 투자자가 몇만 명, 10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요. 야, 너 아직까지 국장에? 미장에? 이런 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보유자가 1,4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한 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가볼게요. 자, 꼼꼼하게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 김현정, 남자예요. 여자 아니고요. 김현정 의원이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 증권회사, 여기 써 있잖아요. 키움, 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뭐, 농협, KB, 한국투자, 신한토스,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달러로 환전한 투자자는 총 710만 7,948명. 이건 달러로 매수 매도한 투자자를 합친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략적인 서학개미 수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완전 투자자는요, 2021년에 588명에서 23년에는 659만 명, 그리고 700만 명을 넘었고 올 연말에는 10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는 줄었습니다. 예, 줄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줄었습니다. 22년 1,440만 명 늘었다가 23년 1,415만 명 감소. 그러면 저 그만해야죠, 그죠? 그만. 언제까지 질질 끌 건가요? 보궐선거 끝나겠죠, 오늘, 그죠? 그리고 언제 결정할까요? 그 지금 나오는 뉴스를 뒤져보면요, 11월 중에는 뭐 결정 나겠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봐요. 이미 여기서 나타났듯이 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요, 금투세 폐지와 유예가 있는데요. 유예는요,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날씨로 따지면요, 어쨌든 금투세 시행은 천둥번개 치고 비 오는 거고요. 그리고 폐지는요, 그냥 하늘이 맑아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인 거고, 유예는 뭔지 알아요? 안개가 자욱 낀 그런 흐린 날씨에 터널을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예가 되면 주가가 좀 살아날까요? 아니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실행을 하세요, 그냥. 어차피 뭐 이러다 다 죽어가 아니라 이미 뭐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뭔가 큰 이슈, 뭐 아주 뭐 센세이션한 이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주식은 뭐 그렇게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한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잃었다. 역동성. 그리고 코스피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BBIG7이라고 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업도 대표 기업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한때 3,000선을 돌파한 적이 있거든요. 고점은 3,300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2,500, 2,600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관련 정책 불확실성도 국내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금투세 실시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요, 비단 이 당뿐 아니라 이거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경제 상황, 주식시장은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요, 안 된다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한번 망가지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시간이 몇 배로 힘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시간도. 그러니까 제발 예,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학균이라고요, 리서치 센터장, 신영증권 그 센터장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2011년 이후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겠죠. 돈이 되는 곳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산 분산적 관점에서, 예, 분산적 관점에서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웬만하면 잡아둬야죠. 주시장이 활성화돼야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노름방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그러면 나는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내가 기사는 따오지 않았습니다만, 캡처는 안 했습니다만,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 상해 지수거든요. 9월 24일 이후에 6거래일 만에 몇 %가 상승하냐면 중국 상해 증시가 27% 상승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요. 예, 아주 부양책을 계속 발표합니다. 중국은 불확실해요. 얘네들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예, 27% 상승한 다음에, 그러니까 바닥권이 지금 뭐 여기 보시면요, 바닥권 뭐 2,600에서 3,600이라는 거는 그냥 며칠 만에, 거의 한 6일 만에 몇 포인트가, 우리나라 따지면요 2,600에서 6일 만에 3,600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긴 국경절이 있었어요. 국경절 전까지 올라가고 국경절 시작하자마자 갭을 10% 이상 띄운 다음에 중국 증시 확 빠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이 고점일 때의 우리나라, 예, 그 경제 어떤 그 신문 경제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 투자할 때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에 투자할 때는 이때 투자하라고, 이때 하라고 하지 말고 모든 주식이나 종목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화면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자, 보세요. 중국 증시 급등 속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중국에 투자하라, 중국 증시, 중국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해야지. 자, 2007년 기억나십니까? 2007년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중국 증시가 바닥이 1200포인트에서요. 잘 들어요. 얼마까지 갔냐면 6000포인트까지 갑니다. 이게 2007년이었어요. 금융위기 이전에. 이때 당시에는 금융시장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뭐를 했냐면요. 펀드를 했습니다. 펀드. 간접 투자죠. 펀드를 해서 2007년도 때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국과 관련된 그 펀드를 안 든 분들이 없었어요. 다 펀드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이시죠? 몇 포인트로 빠집니까? 6,000에서 바로 1,70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어때요?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랑 같잖아요. 그죠? 똑같죠? 이때 당시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왔습니다만 이때 대한민국 국민들 주식하는 투자는, 예, 그런 국민들의 거의 한 7, 80%는
원금 반토막 내지는 원금 100%다 손실 난 분들 엄청나게 많았던 아주 쇼킹한 그 한 해가 아니었나. 펀드는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서 이때 6일 만에 주가가 무려 1000포인트가 급등을 하는데 그것도요, 국경절 들어가기 전에 열자마자 그러고 빠집니다. 이게 여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장세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원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무슨 아주 단타쟁이로 만드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매매를 하든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제가 다시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5선지 그려놨고요. 자, 주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자, 이거를 좀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다가 가격 조정 준 후에 횡보하다가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장대 양봉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있죠, 그죠? 5일선,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1선이죠. 그리고 121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성조장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3일선, 그리고 7일선, 그리고 14일선, 그리고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에 41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41선 안 보죠, 그죠? 근데 이 종목이 과열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을 이 친구들이 지정을 할 때 기준은 40일 기준이에요. 40일 기준인데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에 내가 28%를 집어넣은 거고요. 이게 60이 아니에요. 저는 56%, 120이 아니라 108%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3714, 2856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방송에 보면 5일선이 생명선이고, 그 다음에 61선을 뭐라고 그래요?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추세선. 61선 추세선을 보고, 자,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자, 그러면 중국 상해 지수를 보고요. 여기다 61선을 이렇게 그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냐? 61선 그면 상승 추세, 61선 상승 추세를 보고 61선에 따라 매매했다가는 고점에 매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일선이 생명선이면 5일선을 이탈해버리면 매도잖아요. 손절하든가. 그리고 바로 올라오죠. 그죠? 5일선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판서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펜은요, 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되게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판서를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검정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0%로부터요, 이게 7%라고 그랬습니다. 7% 어떻게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고점은요, 14%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종가로부터 여기는 3%고요. 종가로부터 여기다 7%에다 표기를 해놨는데, 처음에 매수는요, 이 캔들의 중심 라인 2분의 1을 긋고요. 여기다 3등분을 하면 여기 이제 3분의 1 지점,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은요, 3%가 아니라 최소 2.99%, 2.99% 이하에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초가라고 들어봤어요? 방송에서 가끔 얘기합니다. 자, 내일 이 종목 시초가에 매매하세요, 매수하세요 그러는데, 시초가는 이 권역 안의 시초까지 내일 아침에 그냥 한 10% 붕 떠서 시작하는데 시초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요 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5선지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이거 상해 증시 꼭 보시고. 자, 이렇게 만나면 이탈해버리면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수, 또 살짝 갭 상승했다가 또 밀리면 또 추가 매수, 또 매수. 그래서 1차 매도는 1차 수익 실현은 바로 7% 근방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면 돼요. 기준봉이 세워지고
요즘 뭐 방송 보면 뭐 별거 많이 나와요. 뭐 특이한 기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평선에 색을 넣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강세약세 패턴으로 해서 뭐 이름을 잘 줬어요. 예, 쇠말뚝, 뭐 기법, 이런 것도 저도 TV에서 봤는데요. 사는 거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추천은 가능합니다만, 정확하게 매도 위치를 알려줘야죠. 그죠? 주식은 항상 출렁거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얘는 시작 자체가 여기서 했기 때문에요. 얘는 사시면 안 되겠죠.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벗어나 버렸어요. 갭이라고 그래요. 갭 자체를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건 시초가가 아니라 일단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냥 쭉 혼자 나홀로 진행을 해버리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예, 하여튼 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사춘기인데 지 엄마랑 싸웠어. 그래서 말도 때문에 에이 나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가면 어쨌든 들어온다고요. 그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올 수 있으나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냥 두세요. 두시라고. 아시겠죠? 두시라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시가 자체가 기준을 벗어나면 그냥 두세요. 그냥 나가 놀게. 나중에 때가 되면 들어온다고요. 그 때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 아주 중요한 일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방송 TV에서 설명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도 시작 자체는요,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매하면 안 되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요, 어쨌든 7% 부딪힐 때, 예. 그러니까 기준봉 나오고요, 출렁출렁 거립니다. 짧게 치다가 캔들이 점점점 커질 때, 그렇죠?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일봉이나 주봉에서 봤을 때요,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일 때에 그때가 크게 여러분들이, 예,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오늘 사가지고 상한가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럼 바닥권에서는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든 음봉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내리든 이 권역 안에서,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차는 7이고요. 2차는 14, 그리고 3차는 28, 그리고 마지막 56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퍼센트를 기억하시고, 그런데 일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종가로부터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수식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도 이데리 TV 성 소장님하고 똑같은 증권회사 HTS를 쓰는데 내 거는 왜 저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러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자, 공지 하나 드리고 가요. 자, 11월 2일입니다. 예, 다다음 주가 되겠죠. 11월 2일 날, 11월 또 첫 번째 시작하는 토요일 날 오후 2시, 예, 대한민국의 심장 중심지 대전에서 제가 무료 개인 투자를 위한 특별 무료 강연회를 또 진행을 합니다. 소수 인원입니다. 선착순 10명 이래서 진행을 하니까요. 내가 왜 미리, 예, 2주 후에 대한 어떤 강연회를 미리 광고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표를 내면 표를, 그리고 대전이라는 곳이, 예, 대한민국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부터 지방 부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아무리 멀어도. 그래서 오시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은요,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TV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겠죠. 그죠? 자, 성 소장의 주식 마술은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자, 소장님은 저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준경 보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어 보시죠.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평선이라고 그랬죠. 이평선은요, X축, Y축 나눠서요. X축은 기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Y축은 퍼센트가 되겠죠.
그 퍼센트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기준봉 세워놓고 그들이 단기적으로 갈지 스윙으로 갈지 또는 중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는 그 친구들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색깔 한번 갈게요. 3% 새싹이 났어요. 7%는 이파리가 나고 14%는 꽃이 폈어요. 28%는 열매가 맺은 거고 56%는 출하해야 되겠죠. 그죠? 알겠죠? 자, 최근에 이제 전방에서 남한과 북한이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를 이제 가림막 설치하고 폭발을 했더라고요. 물론 고립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7%에다가는요 라인을 색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7%에는요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점선.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가 38선 이렇게 생각하고요. 28%는 평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주가가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를 동반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갈게요. 말씀드리는 거는 뭔 말이냐면 잘 봐요. 이날 기준봉이 세우든 쇠말뚝을 박든 간에 이 기준점에서 말이야. 이 기준점으로 뒤로 돌아서 며칠을 거래량이든 캔들이든 40일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겨. 그래서 이게 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권역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진폭은 6%겠지, 그지? 그 접점에 있어야 그게 기준봉이 합당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평선도 41선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으로부터 40일 평균 냈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56%나 급하게 이제 각도를 세웠을 때 28%가 가면 그때 이 친구들은 과열 종목 지정하고 증거금 100%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고 투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투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투자. 주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투자 경고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투자 위험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따지면 이건 프리킥이고 이건 옐로 카드고 이거는 레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요. 뒤에 제가 이제 그 주식 타이틀이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티브한 거는 영화 제목이에요.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래서 방송에서 놈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거를 빨리 외우는 방법. 뒤에다 놈자만 붙이면 돼요. 그냥 주의할 놈, 경고할 놈, 위험한 놈. 그러면 금방 외워져요. 이게 지정이 되면요. 이 길 다음 날 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다. 하루. 그리고 또 올라 또 거래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에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투자 경고까지 해야 되고 투자 주의 지나서는요. 우리가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해서 3일 동안 거래 정지를 시키거든요. 그 위치가 56%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가려면요. 여러분들은 50, 20, 60, 120으로 가면요. 가운데 41선 내지는 40%를 놓고 매매하시면 상당히 편하고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가가요. 어떻게 갈까요? 각도가 높게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바닥에 누울 수도 있고요. 완만하게 갈 수도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를 우리가 28%라고 그러고요. 얘가 56%라고 그러고요. 얘를 108%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놓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요. 사실은 좀 발칵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어디가? 대한민국이. 근데 뒤집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 방송은요. 보시는 분만 봐요. 보시는 분만 봐요. 보시는 분만. 제 팬들은 그냥 그렇게 층이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A라는 종목을 좀 봅시다.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게 뭐냐면요. 예, 이거를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봉.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쇠말도 기준봉 뭐 비슷하게 이제 저하고 이제 비슷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해놨냐면 잘 보세요. 선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예, 포인트 꽤 오래됐어요. 제가 17년을 방송했으니까 얘를요 헌터라고 그래요. 얘를 포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별 상태에서 오다가 여기에 예, 장대 양봉이 하나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렴이라고, 수렴 이후에는 확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수렴 이후에 확장이야. 그러니까 확장이 각도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보시자고요. 여기서 여기가 뭐라고요? 예, 3%예요. 여기서 뭐라고? 7%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가 14%라니까. 그 7%는 뭐로 표시해 놨어요? 점선, 38선. 28%는 평양. 이러면 여러분들이 안 잊어먹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사라고 그랬어? 이 캔들의 중심 부근에서 3%라고 그랬잖아요. 이 3% 안쪽과 이 중심 부근의 3분의 1 지점, 그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음봉은 시가가 여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음봉은 시가가 여기가 좀 화면 크게 갈게요. 음봉은 시가가 여기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샀겠지? 샀어. 근데 빠져. 그냥 둬. 또 샀어. 화면 크게 가야 돼요. 자, 여기도 또 샀어. 여기는 사지 마요. 그냥 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중심 라인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얘는 그냥 둬도 돼요. 그랬다 다시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팔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7%에서 매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7%지 여기서 7%가 넘다고요. 여기서는 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당신이 7%에 팔으라고 그랬는데 이만큼이 더 갔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주식이라는 건요. 불특정 다수가 수급에 팔고자 하는 세력과 사고자 하는 세력과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에 맞부딪히는 거거든요. 사고자 하는 세력이 많고 팔고자 하는 세력이 없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팔고자 하는 세력이 많고 사고자 하는 세력이 적다라고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믿으셨습니까? 누굴까요? 그들이. 그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합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주식을 30년 하는데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B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30년 주식을 했는데요.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 A일까 B일까? 그럼 여러분들은 B가 정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B가 정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비정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30년 주식하는데 한 번도 잃지 않고 계속 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어요? 외인하고 기관이라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친구들이 돈을 잃었던 적이 있었던가. 2009년도에는요. 여러분들 돈을 98조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데리티브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짜다.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가와 거래량. 그걸 지금까지 믿으셨구나. 그죠? 예. 궁금하세요? 그러면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낱낱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사죠. 그러니까 기준봉 세우고 여기서는 짧게 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이 진폭이 7%라니까 얘가 7이니까 얘는 14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진폭은 얘도 7이요. 그 다음에가 14고 그 다음에가 30%로 날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만큼 올라가면 와 좋다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기준봉이 나오면 얘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고 그냥 까짓거 기면 기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건 기준봉이 이제 쓴 거예요. 그건 내일 궁금하죠?
어떻게 될지. 뭐처럼? 이것처럼. 자, 얘도요. 얘도 삐리리라는 종목이 근데 궁금하죠? 내일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아시겠어요? 자, 성수당의 주식 맛을 자, 진행합니다. 자, 퍼센트는요. 3714, 2856. 자, X축은 3일, 7일, 그리고 14일, 28일, 56일, 108일이 되겠고요. 위에 상단 Y축은요. 퍼센트가 됩니다. 3%, 7%, 그리고 14%, 28%, 56%, 108%인데 기간에서 3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그 구간 자체를 우리가 시초가 형성할 때 어제 종가로부터 오늘 3% 이하 2.99%라고 얘기했고요. 그 캔들로부터 7% 이상의 캔들의 중심에 2분의 1을 긋고 거기다 3등분해서 3분의 1 지점 하단 부분에 1선을 기준으로 해서 2.99%까지니까 여기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어떻다? 매수 시점이고 1차적인 목표가는 7% Y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X축, Y축에서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퍼센트는 3%는 없는 거죠. 그래서 3일에 7, 14에 28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 정도면 몸에 소름이 쫙쫙 끼치는 분은 뭐 주식 나름대로 꼼꼼하게 열심히 잘 하신 분이고 내 이 방송 지금 이야기하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요. 주식 그만하시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여윳돈이 있어서 짝다리 짚고 지금 아주 팔짱 끼고 발 꼬고 앉아서 지금 저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거를 기준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기업 분석도 있고 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조주 지분 20% 이상의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도 봐야 되고요. 영업이익은 직전 연도 직전 분기에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흑자면 월급은 주고 있구나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 그랬죠. 안정성 지표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보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0% 이하야 되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니까 자, 50대 330%도 맞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 방송을 꼼꼼히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BPS를 계산합니다. 그 BPS 계산해서 PBR로 계산하는 거랬어요. 그죠? BPS는 어떻게 계산한다? PBR 같이 곱해주고는 곱하기 1을 했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는 그런 또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 차트도 11월 2일 날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강연회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TV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밑에 녹색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요.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도요, 사실 기준봉에 적합하는 7% 이상, 14%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얘는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 라인을 잘 체크해 보시고, 자, 기준봉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기준봉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포크가 빠졌어요. 포크가 여기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얘가 포크입니다. 얘가 포크인데 포크가 들어오지 않고 얘는 그냥 계속 빙이 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헌터와 포인트가 발생하고 기준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와 줬는데 안 들어와 줬기 때문에 땡큐. 자, 시작 자체 3% 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안 샀겠죠. 자, 그런데 밑으로 떨어졌길래 사서 7%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다시 여기서는요. 여기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14%에 팔아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포크를 기다리며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고 여기서부터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억, 2억, 3억, 4억 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 파느냐. 거래량 들어오면서 포크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크가 어떤 의미냐. 이게요.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오시면 그때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선물도 사오고, 치킨도 사오고, 콜라도 사오고, 그러죠? 그런 추억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일단은 14%, 그 다음에 여기가 28%예요. 여기서부터는 또 본격적으로요, 어마무시한 어떤 상승률,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트리스트 차트를 만드는 각각의 2,600개의 종목, 주관사들이 주관해서 만든 차트리스트의 집단들, 즉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이 차트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너네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소장의 주식 마술은 계속 이어집니다. 3714, 2856, 108의 비밀. 기간으로 Y축은 3일, 7일, 14일, 28일, 56일, 108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궁금하시고 나름대로의 통계학이라도 전공했다라고 그러면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도 수식을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칠판에 뭐가 나오냐면요. 기둥 하나 세워지고 기준봉. 그러면 얘를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종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요. 최근 10월 달인 최근 건데요. 그죠?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기준봉이 나오고 여기가 3, 여기가 7, 여기가 14, 여기가 28. 다시 옆에다 쓸게요. 얘가 3, 얘가 7, 얘가 14, 얘가 28이요. Y축.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매도요. 1차 수익이에요. 1차 수익. 그러니까 이것도 샀어. 1차 여기서 팔았어. 이해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했어요. 하지 마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와야 사죠. 그랬더니 뚝 개파라 가더니 첫 번째 기준봉의 중심 라인 이 지점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누가 왔어요? 두 개가 왔어요. 두 개. 뭐가 왔어요? 포크가 왔고, 아니, 포크가 아니라 헌터가 왔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왔잖아요. 포인트, 그죠? 뭐가 안 왔어요? 아버지가 안 왔어요. 아버지가 안 올 때는요,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아빠 언제 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데, 이게 7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1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자, 이렇게 이제 신호를 줄게요. 자, 이 시점이 2차 뭐요? 수익 실현 구간이요. 2차 수익 실현인데 잘 보세요. 이때 한번 치고 받고요. 이 부분에 열심히 모아야 돼. 이런 거를 우리는 매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가 왔어요? 포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때 내가 모았던 그 돈이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이때 던질 때 그 느낌은 그야말로 짜릿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고요. 주말 일요일 날 밤 11시 동시간대도요.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자막 하나 나올 겁니다. 11월 2일 날 토요일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접 만나서 제 개인적인 사무실에서 선착순 소수인원 10분 모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 보는 그런 강의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성소장의 주식 맛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C01이라고 하는 이 C 자리,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C 자리가 포크를 의미한다. 포크 알겠죠? C가 가장 중요하고요. D라는 건요. 바로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포인트 헌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를 이야기하는 거는 중심 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4와 A5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28%와 56%를 지칭하는 그 그림인데, 놀랍게도 이미 미래에서 온 친구들이 뭘 만들었다? 조준경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에레디조로더라. 에레디조. 그래서 예전에 타이틀을 에레디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2054년도에서 왔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소식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정말 놀라웠던 거는 보이더란 얘기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세상은요, 다 눈이 두 개씩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눈이 하나 가지고 귀가 한쪽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그렇죠? 외계인이 나타났다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정상이고 눈 두 개 가진 사람들이 외계인이다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다 제가 이야기하는 강의 내용을요,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10분 중에 9분이 그냥 되나가나 종목을 막 그냥 제시하고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24년도는 뜻깊은 해가 뭐냐면요, 제가 2월부터 불특정 특례 상장이라고 신성장 기업 그만하시라고 제가 몇 번 목을 놓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제발 하지 말라고요. 이러다간 다 죽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가 한 명대사입니다. 이러다간 다 죽어, 다 죽어. 자, 똑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자, 3714, 2856. 자, 마술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 외인과 기관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살살살살 움직이면 나도 살살살살 움직이고, 그 친구들이 걸어가면 나도 걸어가고, 그 친구들이 어느 시점부터 열심히 뛰어 달리기 시작하면 나도 뛰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뛸을 멈추거든 나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똑같이 그들이 집으로 가거든 나도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타이틀을 나는 개인이 아닌 바깥했자 나는 외계인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주식은 뭐다? 사기다. 부터 시작해서 세력 뽀개기, 하여튼 별의별 타이틀을 다 가지고 하고, 지금 오늘은 최근의 타이틀은요, 뭐라고요? 나쁜 주식,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그러니까 좋은 주식도 없고요, 나쁜 주식도 없어요. 그저 뭐만 있을 뿐이야? 이상한 주식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테마주에 휩쓸려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홍수 났을 때 내 의도와 다르게 그냥 물에 쓸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이와 같은 모습의 기준봉이 세워지거든 놀라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 날은 종가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차근차근 처음에는요, 세기 타이틀전 잽부터 날리는 겁니다. 이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아니라니까요. 얘도 아닌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친구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녹색 화살표 기준봉 세웠고 뭐라고 했어요? 포인트. 얘는 헌터. 그런데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 아버지. 미쳤죠? 저는 궁금하시죠? 이 내용부터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이 화면을 끌고 와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요 꽤 쌀쌀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요 아주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부지런히 내려가 볼랍니다.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